안녕하세요. 대구 변호사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재산분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 합의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가 이혼할 때는 크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이렇게 5가지가 크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협의혼을 하실 때 법원에서 관심이 있는 건 두 분 사이에 이혼의 합치가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내용이 합의가 되었는지에 대한 거예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친권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혼을 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협의혼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혼을 하실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한 때로부터 재산분할은 2년 내에, 위자료는 3년 내에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예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협의혼을 하실 때도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합의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이, 두 분이서 합의서를 쓰신다? 그러면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두 분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다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으로 갔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 합의서가 효력이 없게 되니까 그 부분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혼을 하실 때 그러면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협의혼이라는 게 이혼 소송을 하는 것처럼 뭐 모든 재산을 찾아내서 뭐 어디 얼마가 있고 이런 걸 정치하게 파악을 하고 또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협의혼 상담을 도와드려 보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파악된 재산을 대략적으로 5대5로 나누어 가지고 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뭐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집은 당신 가지고 나머지 재산은 뭐 각자 재산 각자 가져가는 걸로 하자, 실제로 이렇게 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협의혼을 하실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두 분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셔서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충분히 합의를 하시는 건 가능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그러면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할 텐데, 제가 협의혼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을 한글 파일로 올려놨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인 내용만 적은 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뭐 가감을 좀 하셔서 조금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협의혼 하시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양식에서는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를 해뒀는데요. 만약에 뭐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신 게 있다라고 하면 위자료는 얼마로 한다라고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적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위자료랑 재산분할은 서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위자료는 얼마, 재산분할은 얼마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증여랑 재산분할이 다른데,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이제 이혼하면서 내 목 내가 챙겨갈게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증여세가 따로 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아간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증여세가 붙지 않으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재산분할이라는 항목을 꼭 기재를 하시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정하실 때는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지연 손해금도 붙이실 수가 있어요. 우리 대구 가정법원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될 때는 지연 손해금을 10% 정도로 붙입니다. 그래서 뭐 통상 10% 정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등기 원인으로 재산분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합의서를 쓰실 때 협의이혼 신고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이런 내용으로 꼭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양식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만 해놨는데, 어떤 부동산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쓰셔야 한다는 점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때는 나중에 상대방이 받는 연금도 나눠서 달라, 또 내가 받는 연금도 상대방이 나눠서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협이혼을 하거나 조정이혼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쟁을 나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 연금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연금 분할 수급권은 포기하는 것으로 모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명시를 하신다면 이후에 이혼하고 난 다음에 한참이 지나서 연금을 받을 때 다툼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정한 것 외에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고 각자 빚도 각자가 가져가고, 그 외에 뭐 소송을 한다든가 고소를 한다든가 더 이상은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기재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껏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 이 부분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분쟁을 없도록 명확하게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합의서 공증을 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 사이의 합의서는 굳이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으시면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임의로 이미 돈을 받았다, 그런 경우라면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추후에 돈을 받을 건데 혹시나 조금 이제 내가 돈을 못 받을 염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꼭 공증을 받으셔서 강제 집행까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이혼 하실 때 재산분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변호사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